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월 19일입니다. 오늘 시황 한 주 동안의 또 시장 변화 말씀드리고 또 팩트 같은 거 경제 팩트 체크해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하여간 3월이 이제 좀 있으면 봄인데요. 이제 봄 준비도 하셔야 되고 하여간 마음에 좀 여유가 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상하잖아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23일이니까요. 한 일주일도 안 남았죠, 여러분? 수요일, 목요일인가요? 하고, 미국이 이제 3월 21일이라고 회의합니다. 그럼 그 다음은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우리가 어려운 점이 많지만, 무역쇼차는 조금 해소되는 기미가 있습니다. 물가가 좀 안 좋습니다. 물가가 CPI, 소비자 물가가 5.2% 전년 동기 대비 올랐고요. PPI라 그래서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가 더 올랐어요. 6.0%예요. 이게 조금 좀 안 좋은 신호 같고요. 환율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요새 다시 1,300원이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좋은 신호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BSI 경기 전망에 대해서 수치가 좀 더 낮아졌습니다. 저번 달에 66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소비가 이제 좀 둔화되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소비도 제가 알기로 2%인가 좀 감소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식당을 갔는데 거기가 맨날 좀 이렇게 사람이 좀 대기하는 곳인데 대기 줄이 많이 줄어 있더라고요. 이게 이제 다 영향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전세난 국토연구원에서 발표가 나는데요. 잠시 뒤에 자세히 설명드리겠는데 2024년까지 역전세 계속 이어진다. 이런 요점입니다. 요점인데 며칠 전에 나왔는데 제가 이걸 따로 만들려다가 그냥 이번 주에 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시장 거래량이 전월 대비해서 한 2배까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정부의 이제 대책 효과가 좀 나타났는데요. 다만 이제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평균 거래량 1차 어떤 심리 변화선 1월 넘기에는 한 서울 아파트 같은 경우에 이제 3,000건 정도 넘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2,000건이 안 되거나 잘하면 조금 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볼 땐 다시 조금 하방 압력으로 가지 않을까. 금리가 또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겹쳐지면서 다시 거래량이 지금 잠시 반등하는 것 같다가 이따 펴보면서 말씀드릴 텐데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반등에 그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린 모습으로 좀 가고 있습니다. KB 1월 매수 우위 지수가 여전히 20이에요. 저번 달도 20인데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12월과 1월에 차이가 크게 없다. 매수 여력이 쉽게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거래량은 늘었지만 의미가 있는 유의미한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 국토연구원에서 나온 자료예요. 며칠 전에 나왔는데 13일인가 14일에 나왔어요. 그때 제가 한번 죄송합니다. 한번 다뤄드리고 싶었는데 좀 시간 관계상 못 다뤄드렸는데 보증금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1%대 매매 가격이 1% 하락할 때입니다. 이 선이 다 하나의 선이에요. 이게 다 20개의 선이 여기 있죠. 중요한 건 뭐냐면 매매 가격이 20% 하락했을 때 보증금 미반환 주택 비율이 이렇게 올라갑니다. 40%까지. 이거 이건 난리 나죠. 다행히 이거는 이제 조건이 계약갱신 청구권이 0%일 때입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지금 50에서 40%는 계약갱신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30%일 수도 있고, 자꾸 이제 가격이 내려가니까 갱신을 안 하시고, 이게 이제 역전세 형태로 되잖아요. 역전세나 여월세 형태로 되는데, 여월세 형태로 가는 것도 비슷한 효과죠. 어떻게 보면은. 여월세를 내게 되는 거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핵심이 뭐냐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자료를 가지고 간 거예요. 이거 의미가 있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을 보면, 임대보증금 비율이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나머지 돈을 자기 돈으로 했는지 아니면 또 대출을 받았는지가 다 표시가 돼 있어요. 이걸 보고 나온 거기 때문에 거의 신빙성이 높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2022년 꼭지에 전세 맺으신 분들이 2023년 하반기까지 전세에서 나오실 겁니다. 너무 높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연말까지 2024년 초까지 제가 역전세 일어날 거라 그랬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 국토연구원에서 보고서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택가격이 5% 하락일 때 개념인데요. 이때 미반환 위험 주택 비율이 2월 달에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최신 거니까 여기서 다시 이제 추가 하락의 개념입니다. 조금 더 5% 더 하락하면 여기 보시면 2024년 1월까지 피크입니다. 14%가 무조건 위험한 주택이에요.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을 겁니다. 제가 볼 때 그렇게 보시고
자, 서울 아파트 거래 말씀드린 대로 여기 그림인데요. 뭐 저번 주에도 하나 보여드렸었죠.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이제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설날이었죠, 여기가. 그 날짜를 보시면 2월 13일입니다. 그리고 14일, 5일, 6일은 휴일하고 겹치니까 여기서 거래가 없더라고요. 여기서 보시면 거래량이 조금씩 줄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 상승 패턴에 조금 힘을 쓰던 것들이 설날 이후죠. 여기서 2월 18일이니까 18일 동안 힘을 쓰다가 어때요, 모습이? 약간 힘을 못 쓰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가격이 조금 반등한 곳들도 있거든요. 이게 상승 거래잖아요. 상승 거래가 힘을 못 받습니다. 더 못 올라가고, 하락 거래는 여전히 있다가 요 시기에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 기사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상승 거래, 거래량 증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일시적 반등이 그치고 다시 추세를 이어갈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까지는 그렇게 보여요. 아직도 여전히 높으니까. 그리고 거래가 조금 높아지는 느낌이 있으니까 바로 거래가 끊기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우리가 좀 유의미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부산 우리 구독자분이 말씀하셨죠. 부산 제가 뽑아왔습니다. 여기 0입니다. 여기가. 선이 제가 빨간 선을 안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림 보면서 보시면 하락이 일단 많아요. 부산도. 그쵸? 부산도 하락이 많다는 점을 일단 인지하시고, 여기도 약간 힘을 쓰려고 올라갔다가 2월 13일 이렇게 위에 다시 모아지죠. 그리고 하락한 거를 살려고 하시던 대기 수요자들은 안 삽니다. 하락을 안 하니까. 상승에 의했다가 힘을 잃어가죠. 물론 뭐 주말이라서 그런 것도 있지만 다음 주 한 주 더 보면 확실해질 겁니다. 이게 만약에 선이 여기서 계속 머물고 가면 이제 장기 고착화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거래 위주로. 자, 전국 아파트 거래량 추이입니다. 그림 보시면 꼭 고개를 들었습니다. 드디어 고개를 들었고, 그림 보고 그림만 보시면 되겠죠. 평균선이 이렇게 보시면 한 5만 건 정도 됩니다. 제가 뽑아봤더니 5만 979건이요. 2014년부터 평균 거래량이 전국 아파트입니다. 이거는. 그러면 여기도 1차 지지선을 제가 보니까 대충 짜면 한 3만 호? 이 정도 넘어야 이제 다시 시장이 좀 움직이겠다. 여기서 보시면 여기도 선이 보시잖아요. 3만 건 넘어가니까 힘을 받고 좀 올라가고, 여기도 4만에서 이렇게 힘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얘도 최소 3만이나 4만이 넘어야 그 다음에 약간 상승 곡선을 갈 텐데, 가다가 좀 끝일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전국 아파트 거래량의 이제 끝선이 19,069.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이것도 그림 그거 보면 아직 멀었다. 1월달이 19,069에 나왔고요. 2월달이 몇 개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조금 기간이 짧긴 하지만 지금 상태로는 뭐 비슷한 수준이거나 더 적게 나올 것 같다는 느낌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면 약간 반등하면서 일부 지역들의 뭐 좀 선호 단지들이 가격을 버티려고 하다 보니까, 물론 호가가 좀 올릴 수도 있겠죠. 찾는 분이 있으니까. 문제는 뭐냐면 찾는 분은 두 분인데 물건은 100개라는 얘기예요. 핵심 그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매도하시는 분들도 너무 과도하게 부르시면 쉽게 매도하기 힘드실 거고, 차익이 있다라면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정리하시는 게 그래도 마음 편하지 않을까 좀 말씀드려 봅니다. 그 제가 예측하는 한 1700개 수입니다. 1700개. 어떻게 될지는 이제 나중에 보겠죠. 제가 1500개에서 1700개로 좀 비율을 바꿨는데 그럴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 매물입니다. 2월 18일 어제까지 제가 정리한 건데요. 순 아파트 매물 아실 자료 활용했습니다. 4054에서 4500. 그럼 10% 늘었죠, 여러분. 예, 이게 빨간 게 이제 강남구고요. 서초구는 어떨까요? 이 노란색인데 3220인데 3700. 그러면 500개가 늘었잖아요. 500개면은 300개니까 10% 이상 늘었습니다. 15% 정도. 많이 늘었죠, 여러분. 3540분에 4000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정도 물건이 늘었어요. 순매물은. 이게 좀 의미하는 바가 크죠, 여러분. 자, 강남상구가 다시 한번 나왔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 2월 18일 현재 강남 3구의 전 지역은 매물이 증가하고 있다. 원래 이제 그 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월 24일 여기 끊었을 때, 요 정도 왔을 때죠. 그때가 현재 매물 변동이 겨우 없는 상태. 그때는 여기서 이제 라인이 이렇게 거지니까요. 향후 1, 2주가 시장 방향을 결정할 건데 증가할 것 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증가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장이 앞으로 강남 3구가 조금 하방 압력이 강하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가 거래가 많이 됐는데요. 강동구, 노원구 거래가 많이 됐어요. 1월 달에. 하락된 거래들은 바로바로 팔렸을 거고,
호가를 좀 높이 받는 것들은 잘 안 팔렸을 겁니다. 물론 그중에 운이 좋아서 파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마용성도 마찬가지로 매물이 상당히 늘었습니다. 특히 마용성은 성동과 좀 주목해서 보시면 되는데요. 성동과 사실 실수요자가 많아서 갭 투기를 했어도 좀 갭이 좀 작은 지역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작은 지역인데 또 불구하고 성동구 1067에서 1179, 한 3, 4%, 5%가 늘었다는 얘기는 안 팔린다는 얘기죠. 거래가. 그래서 좀 추이를 좀 봐야겠습니다. 자, 매물 수하도를 제가 정리해 봤어요. 1월 거래량이고 매물이에요. 이렇게 거래량 1월 말 기준인데, 거래량하고 매물 1월 말에 그 매물 현황과 비교해서, 그럼 매물 수하도가 1%, 2%, 여기가 3%, 송파가 좀 많이 내려오다 보니까 거래가 됐고, 이 노원구하고 강동구가 하락폭이 많이 컸잖아요. 딴 데보다는. 그래서 좀 추가 매수 들어오시는 분 좀 계신 것 같아요. 특례보금자리론도 또 활용하셔야 되니까 좀 수요가 좀 붙었습니다. 많이 떨어진 것들은 거래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87%, 3.69%. 그리고 이제 2월 18일 현재 따져보면 이건 이제 한 2월 18일이니까 한 2배, 여기다 이제 곱하기 1이 3에 3 정도? 3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 정도. 3 정도 하면 9%, 0.9%, 한 1% 떨어질 것 같고, 여기 저 강동구는 좀 거래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물론, 가격이 이제 하락한 거래가 좀 이어질 때, 만약에 강동구가 또 호가가 반등하면 여기도 이제 거래량이 뚝 떨어질 겁니다. 노원구도 지금 0.75로 뚝 떨어졌잖아요. 갑자기 2.87에서. 노원구가 갑자기 그 노원 지역에 있는 일대 부동산들이 매매 문의가 많이 오니까 거기서 갑자기 또 호가를 올리는 일이 벌어지니까 바로 이제 상황이 많이 바뀝니다. 그런 부분을 좀 우리가 유심해서 보셔야 될 것 같고, 송파구 아파트 가격 변동입니다. 뭐 어디 방송에서 뭐 송파구가 뭐 과반수가 뭐 상승이라고 좀 아주 안 좋은 자료를 근거도 없이 보냈는데요. 이게 저 부동산 실거래가 제가 파악한 겁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여기가 0인데 하락거래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그냥 거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한 75%대 25% 아니면 70%가 다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송파구 아파트니까 제가 2월 3일까지 뽑았던 건데 이거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지금 2월 3일에서 2월 18일까지 뽑아봤어요. 송파구가 약간 가격을 올리려고 힘을 쓰니까 어때요? 거래가 없어지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락거래 한 걸 사시다가 하락거래가 있고 상승거래가 나오니까 매물들이 상승 호가로 하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상승 호가로 주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다 보니까 거래가 끊겨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나마 거기서 내려와야 거래가 되는 상황이다. 여기 좀 조급한 분들이 따라붙었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물론 한두 달 더 봐야겠지만 제가 볼 때는 쉽게 또 금리 인상 때문에 못 올라갈 것 같습니다. 자, 시장 분석. 잔여 가능 유효 수요. 이 사람들이 소진돼 가는 느낌이 들어요. 가격 저항의 임계점인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잠시 반등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 고착화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강동구 아파트도 보시면 이제 뽑아놨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하락거래가 많이 있죠. 많이 있다가 점점 이제 호가들이 올라갔을 거예요. 이렇게 거래들이 사례가 나오니까. 그럼 호가가 올라가니까 어떻게 돼요? 13일이면은 물론 이제 좀 다음 주에 신고를 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거래량이 줄는 게 보이잖아요. 갑자기 요맘때부터. 그죠? 한 2월 9일, 10일부터, 열흘 전부터 거래량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더, 우리 만약에 구독자분 중에 이쪽 주택을 갖고 계시면 괜히 매도 마음이 계시다라면 무리하지 마시고, 만약에 손실이 없다라면 잘 판단하셔서 처리하시면 좋겠습니다. 또 매수자분들도 충분히 내고 해도 됩니다. 물건이 워낙 많습니다, 여러분. 좋은 공인중개사분 만나시면 좋은 매도인과 연결되면 아주 좋은 효율적인 가격으로 주택을 매수할 타임인 것 같습니다. 자, 정부 아파트 매매 변동은 큰 차이 없습니다. 자, 폭을 좀 줄였는데요. 전세 가격 볼까요? 전세 가격 그냥 유지입니다. 뭐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거의 변동이 없는 수준이에요. 근데 특이한 이제 뭐 그런 건 없고 유지가 되고 있는 추세.
매매 가격의 하락폭을 줄이는 거하고 틀리죠. 차이점 뭘까요? 매매 가격의 하락폭은 한국 부동산원에서 통계를 표본을 갖다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될 수가 있습니다. 약간의 조작이 가능해요. 근데 전세는 어때요, 여러분? 전세는 실거래까지 않습니까? 실제 거래예요. 데이터가 확실해요. 그러니까 움직이지 못하죠. 그러니까 한국 부동산원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면 매매가 변동 제가 보여드리는 아까 그 그림은 흐름만 보시라는 게 그 뜻입니다. 근데 전세가는 흐름만 볼 것이 아니라 이 폭도 정확히 체크하셔도 믿음이 가는 신뢰도가 있는 데이터다 말씀드릴게요. 자, 전세 하락 지속 중이다. 이거 보시고 부산, 대전, 광주, 울산 보시면 매매 하락폭 지속 및 인천, 대구는 소폭 둔화. 요점 어디입니까? 부산, 대전, 광주, 울산 하락폭이 지속되거나 확대예요. 특히 부산 보시면 확대 추세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죠? 꺾이죠? 이 부분은 유심히 부산 보셔야 되고 여기 울산도 잠시 폭을 줄인 듯하다 다시 확대가 되고 대전 중요합니다. 대전 쭉 올라가지 못하고 꺾였습니다. 다시 대전은 이제부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조만간에 본격적인 조정이 올 거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광주는 아직 시작되려고 하다가 버티고 있는데 제가 대충 보니까 광주도 하락 거래가 더 많습니다. 훨씬.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분들 한두 분 만나셔가지고 거래하지 마시고요. 꼭 5군데 이상 가십시오. 그래서 좋은 분 만나시면 좋은 결과 있을 겁니다. 매도하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냥 그 매수자 기다리다가 시간 보내가지고 조금 조정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면 난처해지시니까 꼭 한 4-5군데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부산, 대전, 울산 전세가가 중요한데 전세가가 하락폭을 더 키웠어요. 저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산, 대전 전세가가 매매가도 그렇지만 전세가의 어떤 흐름이 안 좋죠, 여러분. 광주도 그렇게 뭐 계속 2선이고 이게 수치가 중요합니다. 마이너스 0.3, 마이너스 0.5예요. 다 0.5 밑이에요. 그럼 본격적으로 몇 개월 있으면 하락의 어떤 여파가 좀 올 겁니다. 부산, 대전, 울산 하락 심화, 인천, 광주 하락폭 지속. 일기신도시입니다. 일기신도시 하락폭 많이 줄였습니다. 많이 줄였고 이게 일산 동구가 좀처럼 못 줄이고 있어요. 매매 가격 하락을 0.62, 0.5니까요. 그리고 조금씩 다 줄였습니다. 과천이 좀 많이 줄였습니다. 전세가를 보셔야겠죠. 자, 과천 전세가 못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도 잘 만나셔야 되고 발품도 많이 파셔야 됩니다. 매입하시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것도 한 방법이시고요. 매도자들은 욕심내지 마시고 레버리지가 부담되시면 정리하시는 게 좋고. 네,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여러분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요즘 이제 봄 기운이 이제 물씬 나는데요. 조금 있으면 이제 꽃도 피고 이제 봄이 옵니다. 마음 좀 편하게 가지시고 또 이 시기가 이제 잘 넘어가면 대한민국이 가격 조정 잘 되고 하면 또 다른 세상이 오니까 또 가격이 빨리 정상화되면 그다음부터 또 거래도 늘고 또 경제도 또 제자리 가니까 그때까지 그냥 잘 건강하시고 관리 잘 하시고 자산 관리 잘 하시면 좋은 시간이 올 것 같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